안녕하세요. vocabulary 클래스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려고 이 프레젠테이션을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vocabulary 클래스 그러면 그냥 뭐 외우면 되는데 뭘 그렇게 수업까지 들을까?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는데요. 제가 많은 학생들, 정말 몇백 명의 학생들을 아주 closely 가르치면서 느낀 게 우선 학생들은 경험상 잘 외우지 않습니다. 단어를 외우라고 하더라도 문제는 잘 까먹어요. 그 이유가 이게 그냥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굉장히 단기 기억력만 사용을 하고 롱텀, 장기 기억력은 사용을 하지 않아서 그래요. 롱텀을 사용하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내 뇌에 이미 알고 있는 것들하고 연결을 시켜가지고 넣어야 되거든요. 당연히 리뷰도 해야 되고, 아니면은 이제 스토리로 넣던지, 그래서 기억이 나게, 아니 뭔가 약간 뇌를 좀 쇼크하게 해가지고, 쇼킹을 하게 해가지고 더 기억이 나게 넣는 게 중요한 거죠. 자, 그리고 또 하나는 기억을 해도 막상 잘 사용을 못해요. 그 이유는 그냥 뜻은 알았어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뜻은 알게 되었는데 이게 어떻게 사용이 될지 모르는 이유는 그거에 대한 그 컨텍스트를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많이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보캐블러리 클래스에서는 이 학생들이 잘 외우고 그다음으로 재밌게 외우고 그리고 외워도 잘 안 까먹고 그다음에 또 사용을 할 수 있게 구성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자, 이렇게 재밌게 기억나게 쓸 수 있게 필요한 단어를 집중적으로. 자, 누가 그러면 이런 코र्스를 들으면 좋을까요? 우선 텍스트북 읽는 속도가 좀 느린 학생들이 있어요. 이런 학생들은 왜냐하면은 그게 subject에 관한 필수 단어와 내가 좀 친근하긴 어서 들어본 것 같긴 하지만 정확한 뜻을 모르니까 좀 대충 이해하니까 다시 읽어야 되고 다시 읽어야 되는 거예요. 단어의 뜻을 확실하게 알면 한 번만 쭉 읽어도 중요한 부분 그리고 거기에 있는 내용을 딱 이해를 하는데 대충 알아서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문제고요. 그러니까 대충 하지 않고 완벽하게 이해를 단어의 뜻을 정확하게 알 수 있게 제가 알려주고요. 그리고 또 하나 영어를 되게 잘하는데 스탠다드라이즈드 테스트 점수가 안 나오던지 아니면 점수가 굉장히 업앤다운한 학생이 있어요. 뭐 토플, SAT, SSAT 보면 이제 이런 학생들은 빅픽처는 감을 잡는데 키 보캐뷸러리와 그에 대한 상식이 부족해서 문제를 틀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subject별로 보캡을 나눴습니다. 분야별로. 예를 들어 anthropology 아니면 뭐 psychology 아니면 뭐 science 뭐 이런 식으로 나눠서 거기에 많이 나오는 단어들을 집중적으로 알려줍니다. 자, 그리고 또 제가 고등학생인데도 글을 좀 간결하고 고급스럽게 못 써요. 이런 학생들이 있어요. 이것도 보캐뷸러리가 문제인데 여기서 또 보캐뷸러리는 유세지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어떻게 쓰이는지 그걸 알려줘야 되고 그리고 또 시노님을 계속 반복을 알려줘야지 이 학생들이 글을 쓰다가 이 단어를 뭐 다르게 어떻게 쓸 수 없을까? 그랬을 때 이게 좀 빠르게 적절한 단어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아웃풋이 좋아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또 그래서 이제 제가 수업의 강의를 좀 더 본격적으로 알려드리자면, 저는 좀 의도적으로 중요한 단어를 반복을 해서, 자동 복습 효과를 해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번 주에 들은 게 다음 주에 쓰네남으로 조금씩 나오기도 하고, 이래서 계속 이제 반복 효과를 주면서 이 단어를 좀 포괄적으로 잘 이해할 수 있게, 잘 쓸 수 있게 하는 게 또 목표고요. 자, 강의 구성을 보자면요. 처음에 보캐뷸러리는 우선 루트월드 위주로 제가 많이 갑니다. 루트월드는 당연히 중요한 건 아시실 거예요. 그렇죠? 뭐 중국 그 한문을 알면은 한국 글의 어려운 단어들이 습득하기 쉽듯이 영어도 마찬가지로 루트월드가 중요하거든요. 근데 좀 재미없지 않게 재밌게 좀 가르치려고 합니다. 그리고 8가지 분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필드별로 나눠서 필드 한 분야라도 너무 이렇게 잘 모르는 게 없게 그렇게 제가 알려드리려고도 하고요. 그리고 항상 어려운 게 literature이죠. 제 literature에서 나오는 잘 나오지 않지만 그래도 중요한 단어들. 그리고 특히 굉장히 좀 더 어려운 난이도가 높아지면은 classics에서 나오는 약간 고어들, second, third, fourth definition을 제가 좀 알려주고요. 그 다음에 또 must know for SAT. 당연히 SAT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들도 이렇게 포괄적으로 다 이렇게 넣어서 구성이 됩니다. 제가 그러면 이제 어떤 식으로 강의를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보통 이렇게 파워포인트가 나오고 그다음에 단어가 있습니다.
자, 단어가 있으면 좀 재밌게 해주기 위해서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scrutiny라는 이런 단어를 알려줍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이런 그림 같은 걸 왜냐면 비주얼리 외워지는 아이들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비주얼리 이 남자가 뭐 하는 거지? 이 남자가 갑자기 수구리더니 조사를 하더라고 이러는 거예요. scrutiny를 하기 위해서 수구리더니 조사를 하더라고 이렇게 해서 좀 재밌게 해줘요. 그래서 definition은 it's a prolonged intense look. 그래서 한국어 definition과 영어 definition을 둘 다 알려줍니다. 영어가 편한 아이들은 영어로 외우면 되고 한국말이 편한 아이들 특히 바이링구얼들이 굉장히 단어 외우는데 장점이 금방 이해를 하고 금방 외우기 쉬운 거거든요. 그래서 바이링구얼들을 그 장점을 최대한 살리는 게 사실 공부하는 데 도움이 돼요. 그래서 제가 정밀조사라고 이제 또 알려주기도 하고요. 그럼 이제 어떻게 쓰이는지 If you want to fly on an airplane, you should be prepared to deal with scrutiny from the airline personnel. 자, airline personnel에서 이제 정밀 조사를 받을 준비를 하고 가라 이런 뜻이라는 거죠. So 이런 거를 설명할 때 거의 영어로 쓰긴 해요. 한국말을 안 쓰고. So I would say something like, you should be prepared to deal with scrutiny. You will go under a scrutiny of all those people checking things, whatever belongings you have to make sure that those things don't turn into weapons. So you will go under scrutiny.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해요. 그리고 쓰는 inspection, 뭐 survey, scan, scan 이렇게 scan하는 거 알죠 다? 그래서 inspection 이렇게 점검하는 거 이런 쓰는음이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제가 알려줍니다. 그렇게 해서 켈리의 보캐뷸러리 클래스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아시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보캐뷸러리는 모든 영어의 실력의 힘입니다. 안녕하세요. 켈리스 라이팅 클래스에 도움이 되는 리딩 클래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그게 왜냐하면 학생들은 굉장히 리딩을 많이 하잖아요. 하지만 라이팅이 안 느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 라이팅이 늘 수 있게 해야 되나 했을 때 당연히 많이 써보면 도움이 되겠지만 그래도 인풋이 너무 없는 학생들은 아웃풋이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라이팅에 도움이 되는 보캐뷸러리 클래스가 이제 첫 번째 클래스고 두 번째가 이 리딩 클래스인 거죠. 리딩 클래스를 보자면 우선 남들이 잘 쓴 글을 읽으면서 왜 이게 잘 쓴 건지를 생각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잘 쓴 글이기 때문에 당연히 본인의 독해도 올라가겠죠. 독해 스킬도. 그래서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으려는 그런 욕심으로 제가 이걸 만들었는데요. 그리고 또 하나 내가 좀 어려운 글을 읽고 그리고 그거를 비슷하게 쓰려고 해보고 왜 잘 썼는지 생각해보고 거기에 대한 배경 지식을 알다면 굉장히 critical thinking skills도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럼 제가 어떤 식으로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어 이게 이제 뭐 케네디가 스피치 중에 한 부분인데요. 여기서 he's been besieged for 18 years that still lives with the vitality and the force and the hope and the determination of the city of West Berlin. While the wall is the most obvious and vivid demonstration of the failures of communist system for all the world to see, we take no satisfaction in it, for it is, as your mayor has said, an offense not only against history, but an offense against humanity, separating families, dividing husbands and wives and brothers and sisters, and dividing a people who wish to be joined together. 자, 여기서 이제 이런 글을 쓰려고 그러면 그냥 읽어 그러면 네네네네 커뮤니스트가 뭐 웨스트 버린이 뭐 그래가지고 지금 뭐 그냥 커뮤니즘이 안 좋다는 거 아니에요? 보통 요 정도 하거든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좋은 글을 쓸 수가 없고 그렇게 하면은 그렇게 우리가 아이빌리그에서 원하는 훌륭한 학생들이 될 수 없거든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줘야 되는가 하면 이제 제가 설명을 해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while the wall is the most obvious 우선 한번 읽어주고 모르는 단어 당연히 체크해서 아이들이 이제 어느 정도 이해는 할 수 있게 해주고 그런 다음에 이제 하나씩 찝는 거죠. While the wall is the most obvious and vivid demonstration. 자, demonstration에 vivid하고 obvious라는 말을 쓴다는 이 단어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이제 뭐 잘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고 of the failure of communism for all the world to see, we take no satisfaction in it. 이 뜻은 이 audience한테 커뮤니스트 시스템이 failed 했다라는 거를 굉장히 강조를 하면서 하지만 우리는 너무 좋은 휴메니테리언이기 때문에 이런 거에 satisfaction을 느끼지 않다. 우리는 언제 satisfaction을 느끼느냐? family와 husband와 wife가 come together 해가지고
그래야지만 우리는 이거를 humanity의 offense가 없다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제가 설명을 합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가지고 얼만큼 이런 글이, 이 사람이 말했던 게 이 어디언스에 신경을 울렸을지 이런 걸 이제 제가 보통 설명을 다 영어로 합니다. 이렇게 제가 알려주고 이제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제 실제 학생이 쓴 뭐 패스 중에서 하나 나온 건데 여기서는 이제 뭐 JF uses clever repetition to emphasize the superiority of democracy in his speech. 그래가지고 이 사람의 스피치가 얼마나 이 repetition을 잘 사용을 했는지에 대해서 한 패러그래프가 나온 거죠. Let them come to Berlin to show how Berlin portrayed the failure of communism next to the most successful democracy. JFK suggested people don't understand the difference between the communist world and the free world. Let them come to Berlin. The second time he preached the same faith, he says this.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에 나오는 CER이죠. 클레임으로는 JFK는 clever한 repetition을 사용합니다. 라고 하고 그 밑에 아주 에비던스를 빵빵하게 넣어가지고 이게 어떤 이펙트를 주는지 이렇게 쓸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어떤 스피치에 대한 literary 리뷰를 하는 글을 쓰게도 합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거를 뭐 모든 스피치마다 쓰진 않아요. 그게 뭐 좀 뭐 필요할 때가 있고 안 필요할 때도 있는데 그래도 그런 literary criticism을 할 수 있는 언제든지 할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리딩을 가르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글을 읽으면서 독해도 늘고 그리고 이런 글을 읽고 나서 이거를 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면서 critical skills도 늘고 그리고 나중에 그 literary criticism 쓰는 그 섹션에서는 써보면서 또 늘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holistic하게 reading, writing, vocabulary를 올려서 아웃풋이 좋아지는 학생들을 제가 만들려고 이런 그렇게 가르치려고 이렇게 수업을 구성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켈리의 라이팅 클래스입니다. 제가 저희 수업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라이팅이 중요하다는 건 뭐 제가 여러 번 뭐 말씀을 안 드려도 될 것 같은데요. 우선 모든 서브젝트, 뭐 history, 뭐 even science, English 다 페이퍼를 써야 되죠. 특히 research 페이퍼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 뭐 요즘은 굉장히 oral examination도 많아졌고, 그리고 당연히 college essay가 또 이제 글을 잘 써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인터뷰 같은 것도 뭐 이게 글을 써야 되는 건 아니지만 내 아이디어를 어떻게 프레젠트 하느냐, 뭐 CER이라고 해서 뭐 claim하고 그 다음에 evidence하고 그 다음에 reasoning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certain way of presenting my idea가 중요한 게 그런 걸 체크하는 게 약간 이런 서양식 공부 방법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 SSAT, TOEFL 다 에세이가 있고요. 그리고 또 뭐 우리 학교는 에세이 별로 안 써요. 이런 수도 있는데 뭐 그렇다고 PPT를 많이 한다. 그런데 PPT도 마찬가지로 그런 논리적인 그렇게 라이팅을 잘하는 아이들이 PPT도 잘하거든요. 그래야지 프레젠테이션을 잘하니까 아이디어를 논리적으로 잘 쓴다는 거니까. 그것도 있고 그 다음에 그게 이제 포스터가 되고 그 다음에 그게 에세이가 되고 뭐 이런 식으로 다 이 라이팅을 잘함으로써 영어 실력을 뽐낼 수 있는 그런 어떤 라이팅의 기회죠. 그래서 뭐 디설테이션도 나중에는 이제 뭐 대학원에 간다던가 그런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가장 어렵습니다. 배우기도 어렵고 가르치기도 어렵고. 자, 이제 그래서 저는 이제 라이팅을 계속 뭐 한 10몇 년 동안 라이팅을 거의 가장 중점적으로 가르쳤던 선생님인데요. 그래서 아이들이 많이 뭐를 틀리는지 뭘 힘들어하는지 좀 아는 편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뭐 paraphrasing하고 plagiarism. 선생님이 어떤 웹사이트를 보고선 paraphrase를 하라고 하는데 그걸 그대로 와가지고 좀 썼더니 이걸 plagiarism이라고 하는 거예요. 베꼈다고 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거에 대한 거를 제가 알려드려요. 그래서 어떤 다른 글을 보고 어떻게 하는 게 굉장히 스무스하고 아주 적절한 paraphrasing인지 어떻게 하는 게 이거는 베낀 건지 이런 것들을 또 알려주고 그 다음에 how do I even start? 시작하는 걸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뭐 후크로 시작할까요? 아니면 thesis 먼저 잡아야 되나요? 이런 것들도 아카데믹 페이퍼는 사실 포맷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1, 2, 3, 4 처음에 이거 하고 이거 하고 이거 하고 이거 하고 이렇게 알려줘서 이 학생들이 좀 오래 걸리지 않게 어떻게 그냥 바로 잡아서 써야 될지 왜냐하면 고등학교는 되게 정말 타임 매니지먼트가 중요하고 나의 과제를 얼만큼 빠르게 적절하게 A로 만들어서 내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이제 빨리 쓸 수 있고 빨리 구성을 할 수 있는 것들을 또 알려줍니다. 그리고 또 당연히 굉장히 요때 학생들이 redundant하게 써요. 자기는 뭘 써놨는데 정말 옆에 군더더기가 굉장히 많아요. 이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게 쓰는 게 또 중요하겠죠. 그리고 또 literary critique, 뭐 비평하는 거, 뭐 어떻게 criticize, 뭐 무슨 저보다 잘 쓴 사람을 제가 어떻게 critique를 해요?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한국 아이들이 조금 더 어려워요. 막 자유롭게 어떤 거에 대해서 비평을 하는 거를 그런 트레이닝을 좀 받은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하면 좀, 쟤는 왜 저렇게 말해? 이럴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하면 intelligent하게 criticize 하고, 어떻게 하면 intelligent하게 프레젠트를 하는가, 뭐 이런 거에 대해서도 또 알려주고요. 그 다음에 크리에이티비티가 없는 학생들이 있어요. 당연히 있죠. 근데 그런 학생들도 narrative라든가 fiction이라든가 뭐 이런 creative writing을 하긴 해야 되거든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크리에이티브해 보이는 듯 하게 쓰는지 이것도 제가 좀 알려줍니다. 이런 요소를 찾고 있다. 이렇게. 그래서 그리고 또 당연히 이제 미스테이크 같은 것도 제가 봐주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우선 예, 그래서 라이팅을 자유롭게 써보세요.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좀 메소디컬하게 이렇게 쓰면 좋다더라. 이렇게 쓰는 게 가장 efficient하더라. 이런 거를 제가 알고 있는 노하우를 알려드릴 거예요. 자, 노하우는 당연히 뭐 제가 이때까지 가르쳤던 아이들이 뭐 엑셀, 엔도버, 초트, IMS, 뭐 체드윅, 세인폴, SFS, YSS, YISS, 달튼, 뭐 SS 다 가르쳐 본 학생들이거든요. 그래서 IB, AB 프로그램을 되게 familiar하고 그 학생들이 썼어야 됐던 그런 어사이먼트가 뭔지를 알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런 연습을 하면 그런 어사이먼트를 잘 쓰고 있다라는 거를 알고 제가 좀 더 efficient하게 아이들을 내신을 잘 할 수 있도록 라이팅을 가르쳐 줍니다. 자, 그리고 또, 네, 뭐, 라이팅 컨텐츠는 많죠. 근데 뭐, 대충 보면 뭐, persuasive, descriptive, expositional, expository, 뭐, fictional, narrative, research paper,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다 어떤 학생들은 persuasive 굉장히 쉽게 쓰지만 어떤 학생들은 뭐, descriptive는 좀 어려워하고 이렇긴 하거든요. 그래서, 포괄적으로 어떻게 쓰는 게 가장 좀, 그냥 메인, 크게 평타치는 그런 글을 제가 알려줄 거예요. 우선 평타를 칠 수 있어야지 그 다음에 본인이 뭐 더 화려하게 쓰던지 뭐 더 재밌게 쓰던지 뭐 후크를 뭐 아주 굉장히 아주 막 딱 이렇게 이렇게 정말 낚시 걸듯이 잘 쓰던지 뭐 이런 거는 그 위엔 레벨이고 그거는 이제 본인들의 이제 어떤 개인적인 그런 탤런트를 넣는 거고 기본은 쓸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본을 알려주고 그 다음에 개개인적으로 본인들이 어떤 리스크 테이킹 한 것들을 제가 알려줍니다. 뭐, 또 literary criticism, literary device, 뭐, news article, college, 이런 거 다, 예, 순서대로 다 이렇게 라이팅을 제가 알려주고, 마지막에는 에디팅까지 해서 할 때마다 매주 한 그 에세이가 나오도록 제가 가르칩니다. 여기서 또 중요한 거는, 선생님들이 어떤 거를 원하는지 학생들이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래서 what teachers are looking for and what teachers do not want to see. 이런 것도 제가, 그런 토픽별로 가르치면서 제가 그런 부분도 좀 포인트 아웃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model essay라든가 example도 중간중간에 보여주면서 이런 거는 정말 잘 써진 글이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해주기도 하고요. 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수업을 제가, 처음에 이런 글은 이런 식으로 쓰세요 해서 포맷을 알려주고, 그리고 이렇게 쓰는 글이 좋은 글입니다. 이렇게 해서 알려줍니다. 그리고 토픽을 줘요. 그럼 학생들이 쓰겠죠? 이제 쓰고 나면, 그러니까 알려주는 건 사실 오래 걸리지가 않거든요. 한 2, 30분 이 정도 걸리고 20분 정도만 충분할 거예요. 그런 다음에 나머지 40분 동안은 제가 뭘 하는가 하면은 학생들이 쓴 글들을 제가 파워포인트에 올려서, 예를 들어 뭐 학생이 있으면 뭐 한 번에 뭐 모든 전 반의 학생들을 다 봐주진 못하지만 두세 명 학생들을 제가 이제 돌아가면서 봐주고 나머지 학생들은 따로 개인적으로 그 피드백과 커렉션을 해가지고 나갑니다. 그래서 자기의 글을 다른 학생들하고 같이 어떻게 고쳐지는지 보는 수 있는 그런 찬스가 이제 뭐 몇 주에 한 번씩 계속 돌아오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알려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for example, when he comes with the idea 이런 거보다는 뭐 이렇게 뭐 when 빼고 이렇게 문장을
좀 틀린 문장을 알려주기도 하고요. 뭐 틀린 문법적인 것들을 알려주면서 설명을 해주기도 하고, 그리고 뭐 정말 이렇게 리던던트한 거는 빼라고 하기도 하고, 그런 다음에 뭐 무슨 단어에 좀 awkward하게 쓴 것들, 이런 것들을 또 바꿔주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제가 그 자리에서 수정을 해주면서 모두가 같이 보면서 아, 저런 식으로 수정이 되면 아, 이렇게 하면 더 좋겠구나 라는 거를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정말 나의 아니면 친구들의 글이 어떻게 improve가 되는지를 보면서 이게 modeling 학습이 돼서 자기 글도 잘 쓰게 됩니다. 그리고 본인의 글도 당연히 이런 식으로 고쳐져서 따로 구글 닥으로 나가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라이팅 클래스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라이팅 굉장히 중요한 서브젝트고요. 그리고 이거를 잘할 수 있으면 정말 고등학교 내신 대학원까지 굉장히 쉽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나이에 딱 적당하게 이거를 잘 배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